제천시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관련한 내부 문서를 유출해 우리를 빚었습니다. 관광 마케팅은 속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에도 충북 취업률이 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30대와 40대 취업은 줄고 어르신 취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늘면서 경찰은 전담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충주시가 의회 몰래 27억 원짜리 옛 한전연수원을 사들였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조기령 충주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잠복 기간 제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대적인 검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내부 문서가 유출되며 혼란이 일어났는데요. 주민 불안이 커지자 제천시는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에서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확진 환자가 잠복 기간 제천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 떠도는 문서입니다. 환자는 물론 접촉자들 이름이 일부만 가려졌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 여부까지 적혔습니다. 해당 문서는 보건소에서 1차 파악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 공개 지침에 맞지 않는 만큼 내부적으로만 공유됐어야 하는데 유출됐습니다. 제천시 보건소는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본의 아니게 밖으로 나가게 돼서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비난이나 이런 거를 좀 자제해 주시고. 지난 7일 발표한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 계획도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전세형 관광택시 사업과 어린이용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시작했지만 최소화하고 관광객을 받다 보면은 혹시 이제 제천에서도 그런 코로나가 유행할 수도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주춤된 건 사실이고 요거가 진정되는 걸 봐가면서 관광 정책도 조금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전까지 확진 환자 수 0명에 머물겠다는 제천시는 앞으로 2주 동안 전 시민 마스크 착용 운동을 벌이고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코로나19 고용 쇼크 속에서도 1년 사이 충북의 고용률은 오히려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60대 이상이 대폭 늘고 30, 40대는 많이 줄어 속사정은 좋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충북의 고용률은 63.1%로 전국 2위. 1년 전과 비교해 코로나19 쇼크로 전국의 취업자 수가 47만 명 넘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충북은 오히려 5천 명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고용 관련 또 일자리 사업 추진이 완벽하게 추진되고 그럼으로써 고용률이 우리가 상위권을 유지하는데 크게 좀 기여하지 않았나. 하지만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사정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니 60대 이상에서 9천여 명, 50대에서 4천 명이 늘어 취업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30대와 40대는 오히려 4천 명씩 줄었습니다.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충북 취업률을 지탱한 셈입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2만 9천 명으로 1년 사이 3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 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충청북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울리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책이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오면 의심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50대 강모 씨. 지난 3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명의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코로나19 정부 지원책으로 한시적으로 3%대 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 해당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저 여자가 받아요. 아니 옆에 계신데 바꿔드릴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맞구나. 금감원 같은 걸 두고 못 이겼으면 전화 평가 한번 전화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주는 애가 먼저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거를 맞아가 전화. 전화를 받은 곳은 금융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 휴대전화를 해킹해 해당 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자신들이 받도록 일명 전화 가로채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기존 대출부터 변제해야 된다는 요구에 강 씨는 고금리 카드론까지 대출받아 3,500여만 원을 건넸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히긴 했지만 이미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송금한 뒤였고 강 씨는 막대한 대출 빚에 생계조차 막막하게 됐습니다. 못 보고 들어간 애들 미안하고 얘가 나와가지고 어디 안 가나 한 2-3시간 서 있다가 밤에 내가 이제 다 오고 이런 사람 눈물 날 것 같아요. 다른 40대 회사원도 지난달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11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홍보 전담팀까지 신설하고 수사부서도 강화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이 전국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안내 문자는 발송하지만 전화로 앱 설치 또는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벌써 300건을 넘어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개인과 가족의 삶 모두를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강력한 처벌도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주시가 의회 승인도 없이 수십억 원을 들여 옛 한전연수원을 몰래 사들였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조기룡 충주시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충청북도에 감사도 청구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은 지 40년 된 옛 한전연수원을 27억 2천만 원에 사들인 충주시. 2년여 전 경매 낙찰가의 2배 수준으로 시의회가 가격 등을 이유로 반대했는데도 승인 없이 매입했습니다.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공유재산법과 시행령, 조례까지 모두 어겼습니다. 돈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일목구목식으로다가 집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죠. 책임자가 되든 시장이 되든 잘못이 됐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이미 등기를 마친 상태지만 시의회 매입 승인이 없기 때문에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 MBC 보도 이후 조기룡 충주시장은 직접 진화에 나서 행정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조 시장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조사를 수용하고 시의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 충청북도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조사를 받고 겸허하게 수용해서. 하지만 충주시의회는 시장의 사과로 달라질 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무단 매입도 모자라 숨기기까지 한 건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조사 특위 구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이 커지다 보니까 불을 끄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라고 자꾸 와서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감사원 감사나 더 큰 법률 검토를 해서 다양한 조치를. 충주시 감사 청구를 받은 충청북도는 관련 자료 수집을 마친 뒤 다음 주부터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간부 공무원이 해임 위기에 놓였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에 회부된 음성군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지난달 초 공무원 노조를 찾아 피해 사실을 주장했고 음성군은 즉각 해당 간부를 대기 발령한 뒤 충청북도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음성교육지원청과 국제교육원, 단체교육연수원을 감사해 28명에 대해 주의 처분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내고도 같은 날 검진을 받지 않은 장학사와 공무원 9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고 교육청 허가 없이 휴가를 다녀온 학교장 3명도 적발됐습니다. 또 공무원 보수나 연차 수당을 잘못 지급한 5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에서 도내 최대 규모의 집단 고인돌 유적이 발견돼 조사가 한창입니다. 무너진 고인돌 위에 고인돌을 다시 만든 중층 고인돌도 국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건립 현장. 지난 약 6개월간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 집단 고인돌 유적들이 발견됐습니다. 남방형 개석식과 북방형 탁자식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지성묘가 한반도 청동기 고인돌 유적의 변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저보다 덮여버렸는데 그렇다면 다른 곳에 묘역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그 위에다가 지성묘를 계속 만들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의 매장 풍습, 관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특히 도굴되지 않고 고스란히 매장된 채 발견된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기존에 있던 지성묘터 위에 이렇게 산사태가 덮치면서 그 위에 새로운 지성묘들이 조성이 된 건데요. 이러한 형태로 발굴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석검과 화살촉 등 여러 부장품이 발견됐고 상층에는 제사터도 남아있어 사회적 위상이나 재력이 있었던 이들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재청은 발굴된 유적을 원형 보존하고 추가 발굴에 따라 보존 계획을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존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현지 보존으로 결정이 됐고 이 부분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서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건립 사업의 방향도 추가 발굴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입니다. 발굴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문화재청으로서 최종 심의를 받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까지 발굴이 마무리된 뒤 추가 발굴은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동상이 철거됩니다. 청남대는 오늘 시민단체 등과 회의를 열고 전두환 노태우 동상과 대통령길 그리고 기록화를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남대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만큼 동상을 설치해두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청북도가 10년 넘게 끌어온 대청호 뱃길봉원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금강유업 환경청장을 지내고 최근 임용된 이경용 충청북도 정책특별보좌관은 이시종 지사로부터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태양광 선박, 생태 탐방선 도입 등을 내세우며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추진해왔지만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 환경단체와 인근 시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농촌 취약지역인 충주시 동량면 관암마을에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가 주관하는 개선 사업에 관암마을이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25억 원을 들여 CCTV 설치와 빈집 철거, 마을회관 재건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의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과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주택 비율이 40%를 넘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성공적인 세계무예 마스터십 개최를 위해 도핑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오늘 무예마스터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도핑 관련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무예마스터십 도핑 방지 프로그램 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제체육기구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차기 대회 개최 후보지 신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에 친환경 유기농 식품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유기농 식품 생산업체 엘마노는 괴산군과 투자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48명이 근무하는 생산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은 해당 업체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지역에서 쓰기로 했고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식자재도 만들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화폐인 괴산사랑 상품권의 판매량이 5배 늘었습니다. 괴산군은 경기 회복을 위해 할인율을 10%로 높인 지난 4월 한 달 동안 19억 8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팔려 6%였던 3월보다 약 16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0% 할인 판매를 오는 7월까지 진행하는 괴산군은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더 늘리기 위해 업주들의 신청을 도울 전담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합니다. 대상 기간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분으로 임대료 부과율을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춥니다. 감면을 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용과 경작용 임차인, 기업이나 은행 등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